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교재를 보시면요. 이게 공식화돼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면은 좋고요. 모르면은 어쩔 수 없고 요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크게 3차 함수와 4차 방정식, 3차 함수란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형태들이 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판별식 D라는 엄청나게 편리한 공식이 있었어.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요. 그럼 판별식처럼 쫙 대입해서 쫙 대입하면 탑!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된 구조가 있는데 이 공식화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결국 방정식이니까 이런 개형들이 있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입니다. 일반적인 개형일 때야. 일반적인 개형일 때 요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너무 당연한 거거든. 자, 최고차 함계수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어차피 얘가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최고차 함계수를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알파, 베타라고 잡아놓을게. 알파, 베타.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X축이 있어야 되냐면 X축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면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자, 3개의 근이 나오기 위해서 봤더니 극대값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극소값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극대값인 F의 알파값과 극소값인 F의 베타값을 봤을 때 두 개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면 되겠네. 그게 아니야. 왜?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극소가 음수고 극대가 양수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 그걸 우리가 한 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개형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밖에 없거든. 이렇게 되던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은 샥 이렇게 되던가 하나, 두 개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은 필요 없고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 자, 그럼 잘 봐. 극대가 됐든 극소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돼. 그 말은 두 개를 곱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누구니까? 0이니까 당연히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프 대충 그려.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조금 높낮이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잘 봐.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다 음수죠.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다 뭡니까? 음수입니다. 두 개의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F 알파 곱하기 F 베타는 0보다 어때야 돼? 부호가 같으니까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공식한 게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확실히 편합니다.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한데 응용이 된 문제, 얘가 응용된 형태일 때는 사실상 얘를 암기해서는 진행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4차 함수 실근의 개수라고 했을 때 fx 서로 다른 네 실근, 실근 중 이중근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를 이걸 다 암기해서 진행하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 그리고 또 얘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이 공식을 알고 모르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 3차 함수와 x축 사이에
교점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방정식을. 얘를 꼭 x축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k가 있어도 돼. 어떠한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 그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선생님은 두 가지 풀이를 다 할 거예요. 첫 번째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는 얘를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의 관점으로도 한번 풀어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015년 7월 학평 A형 12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공식화해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문제를 풀이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공식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공식 어렵잖아. 공식 외우면 괜히 수학이 막 엄청 암기 과목 같아. 이해해서 푸는 건데 첫 번째는 공식화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3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공식을 쓸 거면. 그거를 진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따진 자 정도를 암기를 해야지. 그걸 무조건 얘는 0보다 작아. 0이야. 0보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자, fx를 얘라고 잡아 놓는 거야. 서술어이면 꼭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니까 얘 실근 3개 나오려면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잘 봐. 극대값과 극소값을 보는데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알파, 베타라는 지점으로 잡아놨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될 건 f 알파와 f의 베타를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부등호 방향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극대 극소를 따질 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야 될 거고 그때의 함수값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f'x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f'x를 찾으니까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우린 얘가 얼마 되게 하는 값? 0이 되게 하는 값 찾으시면 되겠죠. 3으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빠르게 찾아준다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f 마이너스 3 곱하기 f의 1이 0보다 작다를 만들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빨리 대입할게.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없어져. 플러스 27 4니까 31 마이너스 k 곱하기 1 대입하니까 4 마구 마오 마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다 묶어버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k 마이너스 3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잖아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몇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함수와 함수의 관계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항을 때려버려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야, 여기서 선택지가 있다. 4도 이항해도 되고요. 이항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 취향껏 가세요. 4를 이항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선생님은 4 이항 할까 말까 안 해. 안 할래. 플러스 4는 K라고 이렇게 한번 나타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로 풀이로 갈 때는 이 모르는 상수 K를요 무조건 혼자 놀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거면.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완전히 다 알고 있죠. 이제 3차 함수를. 아까는 몰랐어. 3차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아는 3차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잡아 놓을게요. 요 fx라는 3차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근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이해됐어?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3차 함수 개형을 먼저 나타내야 될 거고 f'x를 찾아 놓으니까 f'x는 사실상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수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똑같거든. k가 상수였잖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얘가 0 나오게 하는 x값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조금 더 그릴까? 이렇게.
자, 여기 지점이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여기 지점이 뭐가 돼?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이랑 1을 대입해서 이때 함수값까지도 다 나타내 보자고요.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7 없어지고 9니까 여기 31이 되겠죠. 31. 자, 두 번째 여기 1 대입하니까 4, 마 5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잘 봐. 이제 끝난 거거든. 자,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3차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를 아래서부터 한번 가보는 거야. 자, 교점 몇 개? 한 개가 되겠죠. 한 개가 되겠죠. 한 개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겠죠. 이해됐어? 다시 해.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교점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래?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k가 31이 되는 순간 교점이 또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잖아. 이해됐어?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k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 두 개, 세 개가 등장하잖아. 그럼 k가 세 개가 되기 위해선 k는 어디랑 어디 사이의 수가 돼야 돼? 31과 1 사이의 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답 한번 비교해볼까요? 미안해요. 1 아니죠. 마이너스 1.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정말. 미안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에서 31. 우리 아까 찾은 것도 뭐야? 마이너스 1에서 31이 되죠. 자, 지금 이 첫 번째 풀이 그리고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화에서 진행한 거고요. 두 번째 풀이는요. 그냥 함수와 함수의 교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 거거든. 그럼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이거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3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얘가 편하겠죠. 왜? 암기해서 가는 거니까 훨씬 빠르게 풀릴 거라고. 에이, 그래프는 나발이든 그래프 필요 없잖아. 암기할 거면은. 그치? 그래프든 나발이든 그냥 풀면 되니까 훨씬 빠를 거야. 그런데 얘는 언제밖에 못 써요. 3차 함수 아니면 못 씁니다. 하지만 두 번째 풀이는 사실상 3차 함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겠죠. 왜? 아니 그래프 개형만 나타낼 수 있으면은 상수함수 이동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2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2번. 왜냐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암기를 싫어해. 난 선생님은 진짜 기본적으로 암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두 번째 풀이를 좀 추구하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풀이를 하셔도 상관없다. 특히나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 얘 너무 좋죠. 여러분 내신 시험인데 빨리 푸는 게 장땡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만 너무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풀이만 너무 보지 말고 두 개의 풀이가 있고 그 두 개를 꼭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에서 31이 되겠죠. 감사합니다.